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은 유기체 진화의 특정 단계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지만 인간에게는 문화적인 지지가 다른 유기체들과 많이 다를 정도로 특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유류나 영장류에서 보이는 암수의 역할은 생식과 생존에 관련한 것 말고는 특별한 차이가 없지만 인류 역사에서는 그 차이가 거대한 사회 경제적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1960년대의 한국 성인 여성들, 특히 결혼을 한 보통 여성들은 요즘은 절대로 볼 수 없는 머리싸개를 하고 다녔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란과 같은 이슬람 전체주의 국가에서 히잡이라는 머리싸개를 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과 반세기 전에 한국이 그랬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물론 60년대 한국은 실정법으로 머리싸개를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관습법이었고 그 관습은 조선에서 유래한 것이었죠. 정숙한 여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여성에 대한 오래된 차별의 흔적이지만 그런 차별에 동의하는 남성과 여성의 의식도 문화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신화적 종교들이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치부하는 것은 신화적 종교 자체가 가부장적 문화와 더불어 나타난 것이라서 어찌 보면 그 발생은 자연스러울 정도입니다. 인류의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여성이 상대적으로 억압을 받는 차별적 가부장제는 농업경제, 신화적 종교의 출현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판단입니다. 가부장제 전에는 모계사회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근의 발견으로 보면 모계사회는 남녀가 그 권리가 평등한 사회인 경우가 많았고 가모장제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즉 수렵과 채집을 주로 하던 시절에는 남자나 여자나 필요에 따라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적당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수렵과 채집 경제에서도 차별과 억압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차별이 문화적인 토대가 되는 가부장제 사회가 인류의 문명 전반에서 출현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젠더 갈등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젠더 갈등의 출발이 문화적인 문제라는 데 집중해보면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 그 이상의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는 자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차별은 자연적인 남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원인과 얽혀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자가 약하고 남자가 강해서 남녀의 차별이 광범위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선택에 따라 대규모 농업의 우선순위가 높아진 남성의 근력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남성의 근력이 우선순위가 아닌 시대로 접어들자 남성을 우위에 올려놓은 문화들은 갈수록 힘을 잃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회 유물론적 해석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성 해방, 남녀 평등 같은 신조들은 이제는 신념이 아니라 상식에 가까운 것들이 됐죠. 한국 여성들이 머리싸개를 하고 다니던 시대에 들어와서야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영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인 것을 알면서도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꽃이 있건만 사람은 두 종류로만 나뉜 것이죠. 신화적 종교의 교조들이 모두 남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남자만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반대로 잔혹한 차별과 억압을 일삼는 남자들은 절대로 영성적으로 진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름다웠던 에덴조차 남자가 주인이었을까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거두어야 했던 시절, 누군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7 형제의 6형이 다 죽어서 막내가 형수를 거두었는데 천국에 가면 여자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뭐라 답했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에는 성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별이란 것은 물리적 유기체에 번식에 소용이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영성에 입문한 많은 여성들은 깨달음 전통 사례에서 여자들의 이야기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신화적 종교 시대 이후로 이야기들은 주로 남자들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자들 이야기의 신화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감각적 세계의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벌어진 짧은 사회 경제적 코미디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여성 상류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우스개로 여자가 밥상 위로 올라가는 시대가 왔다고 했지만 이 또한 감각적 세계의 물리적 현상의 심리적 표현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은 이런 표피를 모두 벗어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돌멩이이고 우리는 나무이고 우리는 사람이지만 또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는 그것입니다. 영성의 길은 부수적으로 여성을 해방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성도 해방합니다. 쌍생쌍멸이라 한쪽으로 기울면 모두가 기울죠. 다르면서 같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도 확연한 진실입니다.